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주차 마티뉴스입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오늘까지만 요 세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스튜디오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매직박 형님이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의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좀 위치를 바꿉니다. 키친 마이야르로 다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촬영을 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4월 15일, 날짜로 치면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낮에 제가 생방송을 좀 켜가지고 그동안 뭐 있었던 일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BJ의 이제 승우아빠 치시면 나옵니다. BJ까지 하게 되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요새 요거 좀 핫하더라고요. 무료 배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발 빠르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지난 이제 3월 26일부터 쿠팡 이제 와우 멤버십을 가져가신 분들에 한해서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쿠팡이츠가 배달비 무료라는 승부수를 띄운 이후에 업계 2위인 요기요의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2위를 탈환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의 민족도 약간 경계를 하기 시작했는지 알뜰 배달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 몇 가지 서비스가 더 생겨났습니다. 근데 요 구도에서 또 뭐가 나왔냐? 자, 이제 업계 2위를 지금 쿠팡이츠가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또 해야겠죠. 요기요에서 배달비 0원, 물론 이제 완전히 0원은 아니고 요기팩스라는 거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는 쿠팡이츠의 이번 정책이 배달앱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니까 대응책을 내놔야겠죠. 그래서 요기패스라는 거를 시작을 했고, 요걸 이제 구독을 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 이제 배달비가 할인이 되는 건데, 기존에 한 달 4,9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다. 뭐 전반적인 혜택은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고 하네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알뜰 배달, 한집 배달 시 10% 할인이 들어가고, 기존 혜택에 알뜰 배달 무료 배송이라는 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민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무료가 없는 걸로 아는데, 요거는 뭐 좀 찾아봐야 있는 그런 기능인가 봐요. 저는 여전히 돈을 내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벌써 메뉴에 따라 배달앱별로 가격을 비교해서 주문한다. 왜냐하면 매장 하나가 뭐 배민만 쓸 리는 없기 때문에 보통 매장에서 중복이나 여러 가지로 배달 서비스를 실행을 하니까 그 중에 가장 배달앱별로 가격이 싼 거를 주문하는 상황이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무조건 싸지는 게 아니다라는 반발이나 약간 우려가 되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외식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배달비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업주들한테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음식을 받는 게 아니라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가지고, 뭐 자영업자는 수수료만 더 뜯기니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랫폼만 돈을 벌고 소비자 지출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뭔가 이 조삼모사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경쟁이 생겼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거의 독과점 구조로 간다면은 정말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경쟁 구도 약간 긴장감을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배달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앱이 또 자기만의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달앱 최초 입점 스타벅스가 배민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할인 경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에 뭔가 하나를 더 더해야 여기만의 독창적인 서비스가 생기기 때문에,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기존에 하지 않던 매장들의 입점을 추가하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스벅이 배민에서 배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잠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가져가자면,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분이 지금 싱가포르 투자청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67.5%.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뭔가를 진행할 때 해외 본사에 컨펌을 받거나 이런 결제 구조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짧은 토막 같은 내용으로 전달드리고요. 배달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인 BH치킨이
BHC 치킨이 LG전자 사내벤처에서 출시한 튀김 로봇을 전국 주요 매장으로 확대 운영한다라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BHC 치킨 증미 역점을 시작으로 이 튀봇이라는 것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튀봇이 그럼 어떤 거냐? 튀김봇인데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저 레일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튀봇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치킨 조리를 전부 다 로봇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튀김옷을 입힌 상태에서 저 튀김 바구니 안에다 넣으면 그걸 튀겨가지고 도중에 기름 온도나 이런 걸 체크해서 꺼내가지고 탈탈 털어서 기름을 이제 빼는 행동까지 해서 그런 튀기는 과정을 대신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레일 같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담갔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거 작업을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로봇 팔로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동화 기기들 중에 로봇 암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러 각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고장날 확률이 조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레일 형태로 그냥 우리가 그 뽑기 기계처럼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 아래 위로 갔다 이런 동작이 좀 끊어져가지고 돼 있는 게 확실히 고장날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 게 튀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찌 보면 튀기는 것만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람의 손이 닿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튀김옷을 입히기까지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쁜 매장에는 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롯데마트 가가지고 이 치킨 한 100마리 튀기는 알바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도 실제로 이렇게 묻히는 것만 한다면은 전부 다 여기다 옮겨놓고 이게 닭이 튀겨지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적인 면은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뭐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인건비가 줄어들고 치킨값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워낙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요식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콩고기는 가라 배양육이 온다. 배양육이 뭘까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 이제 얼마 안 돼서 공개될,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미 공개됐겠네요. 4월 10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배종이라는 드라마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내용이 새로운 인공 배양육의 시대를 연 생명공학 기업 BF의 대표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뭐 이거 미스테리, 서스펜서, 스릴러 드라마가 나오는데, 만약에 드라마가 대박이 난다면은 배양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배양육이란 게 뭐냐? 콩고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콩고기가 아닙니다. 얘는 실제로 고기 세포로 만든 진짜 고기입니다. FS 소설 보면은 뭐 사람의 심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장기 이식을 하고 약간 요런 상상력들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실제로 고기의 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예전에 뭐 그 복제양 돌리 같은 거 복제하듯이 고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등심을 복제하고 안심을 복제하는 느낌으로 고기 세포를 복제시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를 키워서 얻은 게 아니지만 그것과 똑같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양육 제조는 미래식품 기술로 주목받지만 이를 실제로 판매 유통될지 글로벌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배양육이란 건 동물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성장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종교적으로 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콩고기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건육들이 일반 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누구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더 먼 미래인 2040년대쯤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16년이 지나야 되니까 제가 50이 넘어야 이제 배양육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참 먼 미래네요. 그때도 마티뉴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 거의 실제 고기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콩고기 같이 그런 이질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고기처럼 나온다고 하고, 요거를 구웠을 경우엔 이런 형태로 나온다. 실제로 부채살을 구워가지고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요 정도로 흡사한, 실제 조직 자체가 고기 조직을 갖췄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로 알려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소주 한 잔에 1,000원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막걸리 한 사발 또는 소주 한 컵을 1,000원에 팔거나, 심지어 뭐 양식당 같은 데서는 위스키 같은 거 잔으로 팔거나 와인 잔으로 파는 거 다 팔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연히 따지자면 불법이었다. 작년부터 이게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법으로 이렇게 팔아도 합법인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이번에 배우면서 깜짝 놀랐는데, 식당에서 잔으로 와인 팔고 이런 게 불법이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합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진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요런 까치 담배라 그래가지고 계피당 300원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데, 요것도 불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주세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잔으로 파는 게 맥주에 대해서만 한했습니다. 그래서 생맥주 한 잔 이런 걸 파는 거는 합법이었지만 소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 이런 걸 파는 거는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주류면허법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료로 주류를 술잔 든 빈 용기에 나눠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칵테일처럼 잔술을 섞어가지고 또 하나의 음료로 만들면 합법이었다고 해요. 대신에 그냥 그 한 종류만 팔아서 잔술로 만드는 게 불법이었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제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잔술 같은 거를 팔아서라도 소비를 조금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잔술 수요가 높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주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주라는 게 7잔 반 이런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병을 시켜서 나눠 먹는 게 대체적인데, 이걸 뭐 잔술로 판매했을 때 한 잔 두 잔 마시고 갈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뭐 사실 뭐 한 병 시켜가지고 3잔 4잔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딱 끝나는 정도인데, 굳이 이거를 2-3잔을 따로 시켜 먹을 경우가 있을 거냐, 특히 이제 소주를 한 잔만 시켜 먹고 가는 경우가 과연 있기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과, 소주를 이제 한 잔씩 팔다 보면 남이 먹던 술을 남기게 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위생적으로 부정적이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판매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라는 요런 뭐 예측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까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뭐 잔술을 먹을 수 있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타들의 전통주 어디까지 왔나? 작년에 원소주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이 이제 술 브랜드를 내거나 또는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술들이 나왔는데요. 술 애주가로 알려지신 이제 성시경님께서 만든 요 술이 또 인기라고 하네요. 경탁주 12도라는 술인데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상 하나가 추천이 돼서 나왔어요. 이 술 읽는 집이라는 곳에서 요 썸네일로 나온 게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제가 술을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술에 큰 관심이 없는데 요 영상 보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인데도 되게 비싼 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던가, 뭐 술을 만드는 과정 등이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첨가제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해주셔가지고 요 영상 통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인기가 있는 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술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판매 점수 5점 만점 중에 한 4.9점 정도를 달리고 있고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런 전통주 약간 무주공산인데 연예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돈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늘었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거를 덧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런 다양한 술들이 생기면서 품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에 좋은 뭐 방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져봤습니다. 이런 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2024년 하반기에는 또 다른 뭔가 인플루언서나 다른 분들이 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참 술을 좋아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게 이번에 처음이네요. 이건 되게 마셔보고 싶은 느낌입니다. 자, 가짜 같은 진짜 만우절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우절 때 보통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향긋하고 상큼한 큐컴보 골드, 이거 뭐 맥심 모카 골드, 화이트 골드 이런 거 패러디해가지고 난 거잖아요. 실제로 큐컴보 골드 같은 제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락식혜 제로인데요. 사실 과연 식혜가 제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이 칼로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1.5리터
왼쪽부터는 20kcal라고 적혀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0칼로리잖아요. 이건 칼로리법상 저 250ml 이하의 4칼로리 미만이면은 0칼로리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3kcal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5리터짜리가 20kcal니까 238ml면은 6분의 1보다 조금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3kcal 정도가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4kcal 미만이면 0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0kcal라고 나왔다. 실제로는 한 2에서 3kcal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밥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0칼로리냐. 사실 그 밥알들이 차지하는 칼로리가 한 2, 3kcal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리터짜리를 지금 18개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마셔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방송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좋은 과학의 발전, 식품 화학의 발전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콜라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만 해도 칠성 사이다 제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투명한 제로 음료는 나랑드밖에 없던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진짜 비락식혜까지 제로가 나오는 이 시대 너무 좋다. 2024년 진짜 완전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펄볶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 만우절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타피오카로 만든 펄 있잖아요. 저거를 매콤한 양념에 떡볶이처럼 양념을 해가지고 저걸 따로 퍼 먹고 밑에 티를 마실 수 있는 약간 맵단짠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뭐 마라맛과 일반 매운맛에 분모자 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차 위에 얹어가지고 따로 먹는 겁니다. 저걸 섞어가지고 먹으면 좀 너무 이제 끔찍해지니까 저거 따로 먹고 디저트로 이제 차를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펄볶이만 추가하는 거를 2,300원, 2,500원에 음료랑 함께 구매하는 형태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베스킨라빈스 워크샵이란 곳, 그러니까 이 특정 매장이에요. 한 곳만 있는 매장인데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을 많이 판매하던 중에 이제 전국 매장으로 퍼진 제품 하나가 와사비라고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 올 초에 이제 철원과 콜라보를 했을 때 이미 먹어봤던 거라 가지고 잘 만들면 맛있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처음에 드셔봤을 때 굉장히 손사래를 치는 맛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입 먹고 야 너 먹어라고 줄 정도로 어느 정도 와사비 맛을 잘 구축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와사비 소프트 만들어 가지고 매장에서 팔았던 적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먹을 만한 양은 안 됩니다. 이 와사비 맛이 확실하게 나게 하려면 그 코 찡긋한 게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는 도중 계속 나기 때문에 은근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나왔다.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맛있게 먹는 법은 뭐냐면 고기 같은 거랑 같이 먹는 겁니다. 그 차갑고 뜨거운 게 섞이면서 의외로 괜찮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 밀키스 제로가 나오면서 이런 맛이 전부 다 터졌어요. 밀크소다. 그러니까 우유에 뭔가를 섞어가지고 내는 그 화채 맛 같은 게 있죠. 특히 일본에서는 이 메론 소다라는 게 되게 인기가 있는데 그런 메론 밀크 소다라던가 딸기 밀크 소다라던가 딸기 밀키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농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이런 회사에서도 소다 맛이나 메론 소다 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제로 음료 시장이 제대로 터졌다. 폭발하고 있다. 이제 안 나온 게 소래눈 정도거든요. 뭐 소래눈도 스파클링 버전은 이미 나와 있고 어제 가니까 미에로 파이버도 심지어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쳤다. 너무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맘스터치가 벌써 20주년이랍니다. 저는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벌써 20주년이라고? 그래서 슈퍼사이라는 게 나왔는데 실제로 먹어봤습니다. 이게 그 패티가 조금 더 두꺼운 버전의 싸이버거인데 그 위에 마늘이랑 양파가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약간 허니버터칩 같은 맛이 나면서 좀 느끼한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싸이버가 더블로 나오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가 더 맛있지 않나? 근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알려드렸다시피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채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내일 이제 낮에 라이브로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 와가지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로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